자, 두 번째로 SVD를 하게 되면 X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때 right singular 벡터인 V가 XX 트랜스포즈 아이겐 벡터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죠. 만약에 X 트랜스포즈 X인지 아니면 XX 트랜스포즈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 외울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 또는 XX 트랜스포즈 계산해 보면, 만약 X 트랜스포즈 X를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써보면 V 시그마 U 트랜스포즈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죠.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남은 게 이제 V 시그마 제곱 U 트랜스포즈잖아요. 죄송해요. V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러면은 이 V 트랜스포즈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결국 이 X 트랜스포즈 X에 오른쪽에 V가 붙고 V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이 남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시그마가 다이고널 매트릭스고 이 V가 싱귤러, 그러니까 여기서는 X 트랜스포즈 X의 아이겐 벡터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 XX 트랜스포즈가 아니고 X 트랜스포즈 X의 아이겐 벡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VD를 했을 때 이 싱귤러 밸류들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성분을 가진다. 이것은 우리가 시메트리 매트릭스에서 이제 시그마 값을 계산할 때 이 시그마 값들이 모두 스퀘어 루트를 씌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했었죠. 이건 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D 문제 내용은 SVD 했을 때 V 트랜스포즈의 열 벡터들이 모두 단위 벡터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X 트랜스포즈의 열이면은 V 트랜스포즈의 열이면은 이제 맞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V1, V2에서 Vn까지 있으면 얘네들이 싱귤러 벡터들이고, 싱귤러 벡터들은 이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잖아요. 근데 트랜스포즈의 열 벡터니까 트랜스포즈의 경우에는 컬럼 벡터, 이렇게 V1, V2 이렇게 해서 컬럼 벡터들이 단위 벡터라고 하고, 만약에 V의 열 벡터는 이제 단위 벡터가 아닐 수 있겠죠. V 트랜스포즈의 열 벡터, 그러니까 V 트랜스포즈의 열 벡터는 이것들은 단위 벡터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U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SVD를 만족시키는 U와 V 트랜스포즈는 유일하게 정의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부호가 바뀔 수 있다고 했었죠. 크기는 그 절대값은 같을 수 있지만 부호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유일하지 않다 해서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G는 이코노미 SVD를 하게 되면은 물론 0이 아닌 부분들에서 U 시그마 V가 더 간단하게 바뀌긴 하지만 실제로 0인 부분의 곱은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X랑 완전히 같은 값을 복원할 수 있고, 이코노미 SVD가 아니고 만약에 이 SVD를 했을 때 이 시그마 값에서 실제로 0이 아닌 부분을 줄이게 되면은 그때는 원래 이 X라는 매트릭스를 완벽하게 뭐 비슷하게 복원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같은 값을 복원할 수 없다. 그래서 시그마 값이 만약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시그마 1부터 해서 시그마 뭐 n 어떤 값까지 시그마 만약에 뭐 6까지 있다. 여기 나머지가 0이라면 0인 부분은 지워도 되는데, 뭐 시그마 여기 3까지 있다고 했을 때 시그마 3 요 0이 아닌 부분을 지우게 되면은 이제 실제 값하고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얘가 크니까 큰 부분의 도미넌트한 부분에 의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코노미 SVD가 아니고 랭크 R SV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 틸다라는 이 근사값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틸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랭크 R SVD 의 경우에 죄송해요. 에코노미 SVD는 죄송해요. 원래 부호가 여기 시그마 햇을 보통 붙였었죠. 그래서 햇을 표현했을 때 이코노미 SVD고, 랭칼 SVD를 보통 U 틸다, 시그마 틸다, V 틸다 이렇게 표현하고, 만약에 랭칼 SVD도 만약에 여기에 0인 부분이 있고 이것만 지웠다면 똑같이 같은 값을 복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참이 될 수, 그 경우에는 완전히 같은 값을 복원할 수 있지만 이코노미 SVD는 완벽하게 당연히 무조건 참을 완벽히 같은 값을 복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한번 보시면,
리스트 스퀘어는 데이터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오차. 데이터 값이라고 했으면 뭐 y라고 할 수 있고, 예측 값은 y 보통 he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 y het과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제곱의 합이라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제곱이라는 거를 최소화한다는 정의 자체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거는 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문제는 xi라는 벡터가 있어요. d라는 차원을 가지고, 그때 이게 결국은 디자인 매트릭스 A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A 곱하기 X라는 것을 X가 결국 개수라는 그 베타라고도 불렀던 이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A는 우리가 어떤 값들을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x1, x2, x3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여기다가 개수인 뭐 베타 1 아니면 a1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베타 2 x2 플러스 베타 3 x3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이거에 제곱텀을 더하면 뭐 더하기 베타 4 x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은, 이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디자인 매트릭스 A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베타라고 하는 벡터를 곱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금 사용되는 X가 여기서 베타를 얘기하고 디자인 매트릭스 A가 요 A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차원이 D니까 X라는 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얘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이런 폴리노미얼 새로운 변수로 생각했을 때 이 변수가 총 D개인 거죠. 변수가 D개고 식이 이렇게 나오는 요 데이터 포인트가 총 N개가 있는, 그래서 n by d 매트릭스에 대해서 푸는 거니까 식이 n개인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매트릭스 우리 문제 C, A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매트릭스 A와 방금 썼던 이 종속 변수 B를 우리 여기서는 지금 A 곱하기 베타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 여기서 A 곱하기 X라고 하고, 그게 이 B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 이걸 이전에는 우리가 수업에서는 Y라고 했었죠. 그럼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결국 A라는 거에 매트릭스에 X를 곱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 A라는 컬럼 벡터 요거에 X를 곱하는 거는 얘라는 컬럼 벡터를 선형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진다. 그게 결국 B라는 벡터고, 그게 결국은 B가 되도록 이 X를 잘 조합하는 거다. X를 통해서 이 컬럼 벡터를 잘 조합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D는 리스트 스퀘어에서 지금 이 놈의 그 제곱의 그레디언트 X를 미분했을 때 0을 만족시킨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고 있는데, 결국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이런 수도 인버스를 통해서 나온 이 x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선형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 변화, 이 지금 x라는 값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개수고, 이 개수들이 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제곱의 텀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최소값이 결국 x라는 이 포인트 찾는 포인트에서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 가장 밑에 있는 거에 기울기는 어떤 값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기울기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D개의 특징을 가진 N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데이터 N by D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거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 차원이 D고 그 다음에 개수가 N개면은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X 트랜스포즈 X, 그러니까 이걸 차원을 생각하면은 D by N 그 다음에 N by D 해서 D by D, 그러니까 D라는 차원 그 다음에 D라는 새로운 어떤 D라는 각각의 차원이 있으면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의 상관관계, 첫 번째 그 특징과 세 번째 특징과의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들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코비런스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D by D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X 트랜스포즈가 아니고 X 트랜스포즈 X를 계산하는 게 코비넌스 매트릭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SV를 적용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구했을 때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V의 첫 번째 행 벡터가 아니고 컬럼 벡터와의 곱으로 우리가 X의 이게 민 센터드 매트릭스에다가 V1을 곱해서 만들어진 게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행 벡터가 아니고 아니면 V 트랜스포즈 행 벡터라고 하면 말이 되겠죠. 왜냐면 V 트랜스포즈 행 벡터는 첫 번째 싱귤러 벡터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C는 X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지금 X 코베런스 매트릭스라기보다는 이제 X라는 우리가 데이터 매트릭스를 민 센터드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민 센터드 매트릭스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구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제 전체적으로 사실 의미하는 게 제가 좀 잘못 표현한 게 있는데 이제 X 코베런스 매트릭스에서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찾아서 결국은 한다는 게 X 코베런스가 아니고 사실 여기서 X의 민 센터드 매트릭스를 구해서 나오는 이 B라는 매트릭스, X에 대해서 민 센터드 매트릭스를 만든 B라는 매트릭스의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구한 SVD에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 곱하기 V1에서 프린시팔 컴포넌트 G1을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게 이 전체적인 이 문장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게 X 트랜스 코베런스가 아니고 민 센터드 매트릭스인 B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때 이 Z라는 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있고 거기에 지금 여기 지금 X를 V에 투명한 V와 곱 XB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B 사실 의도는 여기서 B랑 V랑 곱하는 걸 의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B 곱하기 V를 원래 의미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B 곱하기 V를 통해서 Z라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B 곱하기 V를 해서 만들어진 프린시팔 컴포넌트 G를 가지고 다시 원래 X라는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B의 민 센터드 된 공간으로 재변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V라는 벡터 이래서 두 차원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원래 데이터가 우리 이렇게 생긴 데이터에서 이렇게 주축을 찾았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V1, V2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이 데이터 포인트,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있었고 얘가 결국 이쪽 컴포넌트의 이 크기가 G1이고 이쪽 컴포넌트 크기가 G2죠. 그래서 이 G1 스칼라 값, G2 스칼라 값으로 표현된 이 빨간 색깔 벡터는 이제 다시 표현하면은 이 빨간색 벡터를 원래는 지금 이 V1, V2라는 공간상에서는 V1과 V2라는 좌표 상에서는 이 G1이 이렇게 표현되죠. G1, G2라는 데이터를 표현되는데 원래 이 공간에서는 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G1 곱하기 이 G1은 스칼라고요. 거기에 V1이라는 벡터 플러스 이제 G2 스칼라 값 곱하기 V2라는 벡터를 곱하면 결국 이 벡터랑 조합해서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면 원래 있는 데이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진 벡터가 원래 이 빨간 색깔 요 점을 표현하는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결국 아이겐 페이스 할 때도 이게 첫 번째 아이겐 페이스, 두 번째 아이겐 페이스가 되는 거고 그게 G1, G2를 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벡터를 다시 재변환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은 PCL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에
포인트인데 이 목적은 물론 데이터의 뭐 컴포넌트를 찾는다 아니면은 뭐 프린시플 컴포넌트라고 하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날리시스니까 말이 되겠지만 어떤 컴포넌트를 찾는다기보다는 또 오스고날 벡터는 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거고 아니면은 뭐 디멘전을 줄이는 게 목적이있으니까 디멘전을 찾는다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미닝풀한 베이시스를 찾는다 또는 미닝스팔 베이시스를 찾아서 결국 디멘전을 줄이거나 뭐 이런 목적을 서술했으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제 C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나머지 문제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